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12월 31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른 직원들을 피하게 하고 본인은 정작 이제 숨져가지고 이게 크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의사자, 그러니까 의롭게 사망한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의사자로 지정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 정부에서 요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유는 뭐고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요. 동료 의사시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호 교수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교수님은 이제 임세원 교수님과 이제 친구 사이이신 거죠? 개인적으로도. 예, 대학 동기고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알고 지내신 지 한 30년 정도? 네, 그 정도 30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셨나 봐요? 예, 뭐 거의 매일 연락하다시피 했고 뭐 사고 당일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뭐 이제 조금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을 시점이긴 하니까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임세원 교수님은 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의사로 재직을 하실 때 어떤 분이셨어요? 별명이 독일 병정이라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워낙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고 자기한테 아주 엄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아하. 독일 병정 같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에 굉장히 책임감이 높은 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뭐 환자분들한테는 참 잘했었던 친구입니다. 아, 네. 그래요 또? 네, 네, 아.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전에 들으셨을 텐데 뭐 유족분들하고도 아마 얘기를 해보셨을 거고 유족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많이 괴로워하시고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유족 입장은 이런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네. 주위의 간호사분이나 동료를 살리고자 한 그런 의로운 죽음으로 기억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의사자로 기억되는 게 가족 특히 아이들의 이제 살아가는데 힘이 가장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네, 한번 11월에 이제 재심의 절차가 재심이 남아 있고요. 있지만 예. 뭐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네. 결정이 번복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예,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 뉴스가 워낙 네네. 큰 뉴스였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이제 동료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을 약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의사자로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정부 입장은?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의사장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법적 기준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이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인데 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의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였냐,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약간 소극적인 행위였냐. 네, 참 네.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죠? 예, 그 부분이 또 워낙 뭐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심의위원회의 고민도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의사자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그 한 해 마지막 날 5시 39분 거의 이제 끝나는 시간에 환자가 방으로 들어가고 불과 3분 네. 만에 이제 증상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임 교수가 일단 그 옆방으로 대피실로 피했다가 나옵니다. 네. 나온 이유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방 안에 CCTV가 없고요. 네. 나오면서 임 교수는 이 문을 열어주는 간호사분의 반대편으로 뛰거든요. 어허. 예. 그때 이제 저희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 있는 쪽으로 가는데 보통 그렇죠. 반대로 갑니다. 그때 이 피의자가 왼쪽에 있는 간호사분께 칼을 휘두르거든요. 예. 그때 우리 임 교수가 뛰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멈추고 예. 소리가 났을 테니까 뒤를 돌아보고는 안전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옆에 간호 스테이션에 112에 신고해. 대피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네. 근데 이 소리가 신호가 됩니다. 예. 간호사분을 향했던 피해자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네. 이제 임 교수를 쫓기 시작하고 그 불과 이제 몇 초 후에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한 10초 후에 이제 또 안전요원이 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겪은 후에 우리 간호사님은 이제 나한테 이제 도망치라 그러고 멈추고 이러지 않았으면 본인은 네. 사셨을 텐데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건 다 이제 CCTV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네, 저희도 유족들이 보여주셔서 볼 수 있었고요. 실제 네.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도 동료 간호사님이 동료를 살피시다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의사들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글들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뭐 일부에서 뭐 의사자 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뭐 이런 좀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네. 유족분들이 사실 그 1억 원이라는 비용을 재단에 네. 이제 고인의 유지를 예. 안전한 진료 환경과 이제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어떤 뭐 혜택보다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의로운 것들이 기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 싶고 뭐 그런 해석을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임세원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의료 환경이 조금 좀 나아지게 하는 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처벌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조사한 거에 보면 약 병원은 한 뭐 10% 넘게 12% 네. 정도, 의원급은 한 2% 지난 2, 3년간 동안 그런 폭행 사고를 경험했는데 주치가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진료 과정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쪽이 한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평균보다. 네. 그건 이제 증상에 의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처벌을 높이면 뭐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뭐 증상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인력의 강화라든가, 네. 그다음 뭐 대피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예. 좀 규모가 있는 병원급들은 실제 공사도 진행하고 보건 인력도 보완하고 하고 있는데 네. 의원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불가능하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은 경찰과 이제 협조, 의원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경찰과 협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안전체계를 만들고 또 지원하는 펀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도 그 진료를 할 때나 병원에서 어떤 좀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뭐 하는 일이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분들은 굉장히 착한 분이십니다. 근데 일부 급성기 때 네. 이제 망상이나 환청에 의해서 아주 공격적일 때는 위험한 상황을 뭐 안 겪어본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거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환자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은 없고요. 근데 그때 교육받을 때 저희가 절대로 환자를
몸으로 부딪혀서 공격하지 않게 교육받습니다. 반드시 대피하도록, 피하도록. 왜냐하면 의사가 나중에 증상인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사자 불승인에도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럼 그 오윤 교수가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냐? 그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게 또 예, 있군요. 예. 그런 면도 좀 가만히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임세영 교수님도 그런 말씀 평소에 많이 했다고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그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사건으로 더 커지는 걸 바라지는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 유족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바로 다다음 날 유족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사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그 환자들에게 편견이 높아지는 걸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이 일이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이제 편견과 차별 없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도움과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계기로 유지를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어떤 다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위로의 글이라든가 응원의 글이라든가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유족분들 많이 받으실 텐데 그죠? 그런 거 좀 같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뭐 빈소에 있을 때 거의 4분 중에 한 분의 환자나 가족분들이 오셔서 감사의 편지도 주셨고 이 친구가 원래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저에게도 뭐 지난달에도 한 가족분 또 환자분이 가져오셔서 저희가 유족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이게 있는 걸 없게 만들거나 뭐 없는 걸 있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그 해석의 여지라면은 조금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 대법원의 판례의 의사상자에 대한 판례를 보면은 꼭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조행위 외에도 좀 폭넓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판단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임세영 교수님의 죽음,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임두 교수를 보내는 날에 우리 어머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 바르게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참 울음 참다가 그때는 참지 못했는데 지금 모두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또 사회이지만 또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새삼 얘기를 하시니까 좀 감정이 좀 북받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스포츠 KBS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좀 얘기 안 해본 선수 얘기를 하게 되네요. 최지만 선수. 그 최지만 선수 얘기하기 전에요. 뭐 하나 들어왔습니까?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들어왔죠? 이거 제가 예상 못했거든요. 뭔데요?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또 골 넣었어요. 진짜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에 경기들이 있으면은 사실 그 원고를 여기로 보낼 때 미리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이렇게 원고 보내지 않습니까? 뭐 업데이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을 만큼 제가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을 줄 무시했군요. 이강인 예상을 선수를. 못했는데요. 예상 밖으로 선발 출전해서 그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헤타페와의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선발 출전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왼쪽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 전반 39분에 오른발로 이 골을 터뜨렸는데요. 아주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이 선수가 만 18살 이 발렌시아의 외국인 선수 꽤 많이 있었는데요. 역대 그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득점한 선수로 기록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요. 자, 뭐 승부는 3대3 무승부가 됐습니다만 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점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왔거든요. 그랬죠. 그 거의 후반 막판에만 뛰다가 10분, 20분 이렇게 늘려오다가 오늘 드디어 선발 출전에 이은 골. 이렇게 되면 주전 경쟁에 굉장히 정신오고요. 이 기회를 줬을 때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선수는 감독의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슛돌이 이강인의 역사적인 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골이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골 넣은 게 7년 전에 박주영 선수가 셀타비고에서 골을 넣었던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일입니다. 감독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 얘기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메이저리그 얘기할 때 항상 류현진 아니면 추신수만 추신수. 얘기했는데 지금 요 최지만 선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거포로 굉장히 지금 우뚝 서고 있는데 그래요? 어제 뉴욕 양키스 강호죠. 네. 연장 12회에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끝내기 이 홈런? 양키스를 상대로. 중계 캐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요.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센스가 있네요. 네. 예. 이게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홈런이니까 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축구 페널티킥 차는 그런 신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겼다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는 세리머니도 하면서 네. 체구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 체구답지 않게 굉장히 귀여운 어떤 세리머니였습니다. 예. 자, 끝내기 홈런 치면요 보통 이제 물 세례, 음료수 세례를 굉장히 듬뿍 받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주황색 음료수 세례를 제대로 받았는데 예.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소감 물었는데 끝내기 홈런 친 소감이 어떠냐니까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려고 졌다. 전반적으로 좀 유머가 있는 네, 선수군요. 요 코드가 예.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최지만 선수의 활약 어제 경기도 그리고 그저께 경기에도 가장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 쳤는데요. 이 템파베이가 지금 와일드카드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는 막바지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와일드카드거든요. 네.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아주 요긴한 한 방들을 터뜨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만 선수가 나이가 근데 신인이 아니에요. 29살입니다. 그래요? 메이저리그에 건너간 지도 이제 10년이고요. 그럼 그동안은 잘 고등학교 몰랐잖아요. 졸업하고 메이저리그 건너가서 이제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이제 무명의 서름을 딛고 이제 템파베이라는 팀에 작년에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그 활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네. 홈런도 18개 쳤거든요. 굉장히 좋은 활약 보이면서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지만 선수 앞으로 류현진, 추신수, 최지만 이렇게 트로이카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들이 두 개나 있었네요. 네. 자, 국내 프로야구 소식 자, 어떤 게 있죠? SK가 6연패를 드디어 마감하고 이겼나요? 네, 그래서 1위를 지켰는데요. 아주 아슬아슬한 삼성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였고요. 요즘 프로야구에서 1대0 승리 보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선발 투수가 김광현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7이닝 무실점으로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시즌 16승째를 거둔 김광현 선수. 아직 근데 SK가 1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어제 롯데를 7대0으로 이겼는데 같이 이겼군요. 그래서 예. 한 게임 차로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고